이불 사이로 솟은 그것은 마치 내 마음을 시험하듯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의 손끝은 저절로 떨려왔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을 힘껏 움켜잡아 버렸습니다. 54세 정민우는 성수동에서 소규모 IT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살아가는 그의 삶은 규칙적이지만 공허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말에도 특별할 것 없이 밀린 업무를 정리하거나 혼자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정기검진에서 복부에 작은 혹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양성의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민우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치솟았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회사 직원들에게도 자세한 상황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우는 회사를 믿을 만한 팀장에게 맡기고 입원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과 섞여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1인실을 선택했죠. 어차피 혼자 살던 사람, 병원에서도 혼자가 편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입원 첫날 밤 민우는 낯선 병실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간헐적으로 울리는 모니터링 기계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있을 검사에 대한 걱정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6시 활력 징후 측정을 위해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지안이었죠. 38배 나이에 11년차 내과 간호사인 그녀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일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지안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잠들어 있는 민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민우의 몸 상태를 확인하려던 지안의 눈에 뭔가 것이 포착됐죠. 담요가 위로 높이 솟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안은 순간 당황했지만 11년간 쌓인 경험으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 남성 환자분들에게는 흔한 일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체온계와 혈압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솟아있는 높이가 상당한 걸로 봐서 지안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순간 인기척에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한순간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민우는 민망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몸을 뒤척였죠. 지안은 전문가다운 태도로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라고 말하며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끝은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통 환자들에게 보이는 공식적인 친절함과는 다른 진짜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어젯밤엔 잠을 잘 주무셨나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아니요. 처음 병원에 입원해보는 거라 좀 어색하네요 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러실 만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첫날 밤엔 잠을 설치시거든요. 오늘 밤부터는 좀 나아질 거예요. 지안의 말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 많은 환자들을 돌봐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따뜻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에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민우의 목소리에도 평소와 다른 온기가 실려 있었죠. 지안 역시 이 환자가 다른 환자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네, 알겠습니다. 정도의 형식적인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의 감사합니다. 애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서둘러 병실을 나오면서 지안은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민우의 입원 사흘째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식단은 나트륨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짠 편이었죠. 민우는 미역국 한 술을 떠먹다가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평소 집에서 많이 싱겁게 먹던 습관 때문에 병원 음식이 짜게 느껴졌거든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나요? 아침 회진을 돌던 지안이 민우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1년간 환자들을 돌보면서 작은 변화도 캐치하는 능력이 생겼죠.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우는 괜찮은 척했지만 지안의 세심한 관찰력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많이 싱겁게 드시는 편이신가요? 지안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혼자 살다 보니까 음식을 대충 해먹는 편인데
그래도 소금은 별로 안 넣어서 드시거든요. 제 입에는 살짝 짜네요. 다른 간호사들이었다면 병원 음식은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넘어갔을 텐데 지아는 달랐습니다. 잠시만요. 영양팀에 한번 문의해 볼게요. 지아는 즉시 영양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병동 간호사 한지안입니다. 318호 정민우 환자분 식단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환자분이 평소 저염식을 드셔서 병원 식단이 짜다고 하시는데 개별 식단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양팀에서는 의학적으로 문제 없으시면 저염식으로 별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아는 민우의 차트를 확인한 후 저염식 식단을 요청했죠. 민우는 지안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불편함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그녀의 모습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배려받는 느낌을 되찾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민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안 역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고마워하는데 민우는 정말로 고마워하는 표정이 없거든요. 별일 아니에요. 환자분이 편하셔야 회복도 빨라지잖아요. 그날 점심부터 민우의 식단은 저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맛도 훨씬 괜찮아졌죠. 민우는 그날 저녁 회사에서 쓰던 노트북을 꺼내 영양팀에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318호 입원 환자 정민우입니다. 한지안 간호사님의 배려로 저염식으로 식단을 바꿔주신 덕분에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작은 요청도 세심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원 후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양팀에서는 이런 감사 메일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즉시 지안에게 연락했죠. 한 간호사님, 318호 환자분이 정말 정중한 감사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환자분 처음 봐요. 지안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환자를 만난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파혼 후 3년간 그녀는 자신을 그저 일하는 기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것도 직업이니까 하는 것이고 별다른 보람이나 감동을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민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안을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라 한 명의 전문가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녀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했죠. 그날 저녁 동료 간호사 박은지가 지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안아, 요즘 318호 환자 담당하고 있지? 왜? 별일 아닌데 그냥 너무 오래 머무르지는 마. 다른 환자들도 많잖아. 은지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3년 전 은지는 환자와 웃으며 농담을 나눈 것이 오해로 이어져 민원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로 한동안 힘들어했던 은지는 지안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어. 주의할게.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민우의 추가 정밀 검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과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민우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치솟았습니다. 혹시 정말 큰 병은 아닐까? 암이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오후 민우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혼 후 10년간 혼자 살면서도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부터는 혼자라는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가족도 연인도 진짜 가까운 친구도 없는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죠. 저녁 시간 즈음 지안이 정기 체크를 위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민우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돌려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지안의 눈에는 그가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는 게 보였습니다. 11년간 환자들을 돌보면서 쌓인 경험으로 불안해하는 환자의 모습을 금세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내일 추가 검사 때문에 걱정되시는 거 아니에요?
지안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사실 좀 그래요. 혹시 큰 병이면 어떻게 할지. 그때 갑자기 민우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서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민우 씨, 민우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안이 급하게 민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너무 빠르게 숨을 쉬고 계세요. 저와 함께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지안은 민우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자신의 복부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손을 따라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민우는 지안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을 따라 호흡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의 복부가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점차 마음이 진정됐죠. 잘하셨어요. 훨씬 나아졌어요. 지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지안의 눈을 바라보며 호흡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눈빛을 바라보니 마음이 더욱 안정됐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안 역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민우의 손이 자신의 복부에 닿아 있는 동안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면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파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 이상의 뭔가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죠. 이제 괜찮으시면 손 떼셔도 돼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작 자신도 그 접촉이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안의 따뜻한 체온이 손으로 전해져 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거든요.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둘은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안은 민우의 호흡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민우는 그녀의 배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형성되고 있었죠. 이제 많이 나아지셨네요.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민우의 말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자가 고마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이 사람의 감사 인사는 이렇게 특별하게 들릴까요? 민우의 손길이 멀어지는 순간 지안은 알 수 없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집에 돌아가서도 민우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 역시 병실에서 지안의 따뜻한 손길과 차분한 목소리를 계속 떠올렸죠. 둘 다 서로에게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2시경 갑자기 민우 병실의 전등이 고장나며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이었죠. 연한 보조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꺼져버린 것이었죠. 복도의 희미한 불빛만이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와 병실 안을 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어둠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며 뒤척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둠을 무서워했던 그는 자다가도 암흑 속에서 깨면 공포감을 느끼곤 했거든요. 성인이 된 후에도 집에서는 항상 작은 조명을 켜두고 잠들었는데 병실에서는 그럴 수 없어 더욱 불안했습니다. 새벽 3시 전기 순찰을 돌던 지안이 민우 병실에 불이 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가져온 손전등을 켜고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죠. 정민우 씨, 괜찮으세요?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민우는 지안의 목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깨어난 터라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간호사님? 무슨 일이에요? 전등이 고장났네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지안이 손전등 빛을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해서 병실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둠 침침했구나.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어둠을 좀 무서워해서 잠을 설쳤어요. 전기 점검은 아침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 손전등을 놓고 갈까요? 지안이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다른 환자들도 많을 텐데. 괜찮아요. 여분이 있으니까요. 지안은 손전등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며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거리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안이 실수로 민우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게 됐습니다. 둘 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죠. 아, 죄송해요. 지안이 당황하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민우는 오히려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채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안은 민우의 따뜻한 손길에서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11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접촉해왔지만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파혼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어딘가에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민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후 10년간 잊고 있던 여성의 부드러운 손길이 이렇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지안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11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쌓인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우 씨.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내일 검사도 있는데 잠을 못 주무시면. 지금은 괜찮아요. 당신이 여기 있어주니까. 민우의 말에는 솔직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환자가 간호사에게 의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민우의 말에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저도 이상하게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지안도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손전등의 희미한 빛이 만들어내는 은은한 분위기 속에서 둘 사이의 감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죠.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안은 깜짝 놀라며 손을 빼고 일어섰습니다. 아, 다른 환자분들 확인해야 해요. 지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지안이 병실을 나간 후 민우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있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안 역시 복도를 걸으며 방금 전에 그 따뜻한 감촉을 잊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은지가 지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어젯밤에 318호 병실에 오래 있었더라. 응? 아, 전등이 고장나서. 지안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야. 내가 민우 환자 방에 유독 오래 머무는 것 같아서. 은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민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일까요? 민우의 입원이 일주일째 되던 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잠든 시간, 지안은 마지막 약물 투여를 위해 민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이제 조금은 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얼른 갔다가 좀 쉬어야겠어.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죠. 시계가 밤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병실로 들어서자 민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침대 시트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에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민우 씨, 아직 안 주무세요? 지안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에 비해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지안의 목소리에 몸을 돌렸습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내일 결과가 나온다니까 잠이 안 와서요. 지안은 약물 트레이를 침대 옆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목덜미가 유난히 외로워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걱정되시죠? 지안이 민우 옆에 조용히 앉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사실 결과도 걱정되지만 그것보다는. 민우가 말을 멈추고 지안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것보다는 뭐요? 지안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깨로 흘러내리면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퍼졌습니다. 민우는 그 향기를 맡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의 부드러운 향기였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혼자 있기 힘드네요. 평소에는 혼자 있는 게 익숙했는데 여기 와서부터는 이상하게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져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단단함이 사라지고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면서 무언가를 참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지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우의 고백에서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그녀의 호흡이 살짝 가빠지면서 흰 간호복 위아래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안이 자신도 모르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돌려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확장되면서 놀라움이 드러났죠. 지안 씨도요? 네. 지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으로 간호복 소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살아서 매일 병원에 와서 환자분들을 돌보지만 집에 돌아가면 정말 조용해요. 누구랑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눌 사람도 없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지안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민우의 손 가까이로 움직였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우는 지안을 바라보며 그녀의 속눈썹이 작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안 씨. 민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네. 지안이 고개를 돌려 민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당신을 보면 가슴이 자꾸 떨려요. 자꾸 생각나고요. 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복 아래로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일 정도였죠. 그녀는 자신의 목 끝에서 맥박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 씨.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을 감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환자와 간호사라는 거죠? 민우가 지안의 말을 이어받으며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민우가 지안 앞에 서면서 둘 사이의 공기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지안은 민우의 체온이 전해오는 것을 느꼈고 그의 환자복 안에서 나는 은은한 남성 특유의 따뜻한 채취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지안 씨, 저는 지금 당신을 간호사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한 명의 여성으로 보고 있어요. 지안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작은 한숨이 새어나오면서 그녀의 숨결이 민우에게 닿았죠. 저도 민우 씨를 환자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안의 뺨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지안의 부드러운 피부에 닿는 순간 지안의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죠. 지안 씨.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안은 민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서 자신의 모습이 작게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지안의 얇은 허리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듯 살짝 스쳤지만 억눌렀던 외로움과 갈망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깊은 키스로 이어졌습니다. 민우는 지안의 허리를 더욱 깊게 감쌌고 지안은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안이 키스 사이사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우가 지안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우는 지안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고 지안도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우를 통해 전해오는 체온과 심장 박동 소리가 지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죠.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안의 손가락이 민우의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민우는 지안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안 씨. 민우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숨결이 지안의 목덜미를 스쳤고 지안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지안의 대답은 거의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죠? 민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지안이 민우의 옷단추에 손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가슴팍을 통해 전해오는 심장 박동을 느꼈죠.
지아는 눈을 감고 민우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이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다시 깊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죠. 서로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면서 병실 안의 공기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지아는 민우의 품에서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으니 그의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그 소리가 자신의 심장 박동과 점점 맞춰지는 것을 느꼈죠. 민우 역시 지안의 부드러운 체온과 향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자신의 목과 어깨에 스치는 느낌, 그녀의 작은 손이 자신의 등을 어루만지는 촉감, 모든 것이 꿈처럼 달콤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구나. 민우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안을 안고 있으니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사랑하는 감정이 솟구치고 있었거든요. 지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우의 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따뜻함이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속삭임들과 부드러운 손길들이 이어졌고 오랫동안 메말랐던 두 마음이 서로를 적시며 채워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지안이 민우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 씨, 이제 정말 들어가야 해요. 알겠어요. 민우가 아쉬워하며 지안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지안이 서둘러 옷을 정리하며 병실을 나가려 할 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지였죠. 지안이 늦은 시간까지 민우 병실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하러 왔다가 상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목격한 것입니다. 은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이 문틀을 꽉 쥐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지안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아서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민우와의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몰려왔습니다.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요. 지안이 간호사실에서 업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죠. 지안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은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안이 고개를 들며 물었지만 은지의 표정을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은지는 지안을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너 어젯밤에 318호에서 뭐 했어?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야? 나 다 봤어. 어젯밤 11시 넘어서 네가 정민우 환자 병실에서. 은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안아, 너 지금 정말 위험해. 지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지의 눈빛에서 분노보다는 걱정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은지야.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내가 왜 그렇게 경고했는지 알아? 3년 전 내가 겪었던 일 말이야. 은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환자랑 웃으면서 농담 몇 번 주고받았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오해가 되어서 민원이 들어왔어. 환자 가족들이 간호사가 환자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보인다고 했지. 지아는 은지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지가 왜 그렇게 경계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나는 정말 힘들었어. 병원에서 조사받고 동료들 시선도 차가워지고 결국 다른 병동으로 옮겨야 했잖아. 은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안아, 너는 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야. 은지야. 미안해. 지안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지안아, 너 지금 11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은지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정민우 환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지안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빠져 있었지 민우에게 미칠 영향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정민우 환자는 간호사를 유혹한 환자라는 낙인이 찍힐 거야. 병원에서도 문제 환자로 분류되고. 은지가 설명했습니다.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우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민우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죠. 민우는 지안을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지안과 은지의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지는 민우를 보더니 지안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안아, 지금이라도 선을 그어야 해. 두 사람을 위해서. 지안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따뜻했던 그의 눈빛이 지금은 걱정으로 가득했죠. 민우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지안이 다가가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우 씨, 어젯밤 일.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안 씨, 혹시 후회하시는 거예요? 후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때문에 민우 씨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민우는 지안의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관계를 알아챈 것이구나 싶었죠. 지안 씨,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민우가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민우 씨도 저도 둘 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은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현실은 그들의 감정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지안 씨 말이 맞아요. 지안은 민우의 배려, 어린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물러서려는 모습에서 그의 진심을 더욱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는 지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그냥 환자와 간호사로만 지내요. 민우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빠져버린 마음을 쉽게 거둘 수는 없으니까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은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안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진짜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지안과 민우는 서로 거리를 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뜨겁게 불타올랐죠. 금지된 사랑일수록 더 간절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민우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전 10시 담당 의사가 민우의 병실로 결과를 알려주러 왔죠. 정민우 씨, 좋은 소식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종양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불안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수술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민우가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도 작고 위치상 문제 없으니 정기 검진으로 관찰하면 됩니다. 더 이상 입원할 필요도 없고요.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의사가 나간 후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 것은 다행이지만 동시에 지안과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오후 2시경 지안이 정기 체크를 위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부터 둘 사이에는 어색한 거리감이 흘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죠. 결과 들으셨죠? 정말 다행이에요. 지안이 혈압을 재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민우가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안은 민우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그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선명해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일 퇴원이시죠? 지안이 체온계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안 씨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단순히 간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한테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감사에 마음이 벅차올랐거든요. 저도 감사해요. 민우 씨 덕분에 저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마음을 다시 느꼈어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아쉬움도 깊게 느꼈습니다. 그때 민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안 씨,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퇴원 후에는 그냥 환자와 간호사로만 남아야겠죠? 민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지안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역시 마찬가지였죠. 둘 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민우가 조심스럽게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시간들을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안 씨와 보낸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어요. 지안도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민우 씨를 만난 것 정말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죠. 건강하세요. 민우 씨. 지안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안 씨도 행복하세요. 민우도 같은 심정으로 답했습니다. 지안이 병실을 나가려 할 때 민우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지안 씨. 지안이 돌아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안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안은 벽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11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마음 아픈 작별은 처음이었거든요. 민우 역시 병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안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떤 것이든 이제 끝이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집에서 민우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우 역시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지안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와서 퇴원 절차를 도와주었죠. 정민우 씨,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하세요. 은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지도 두 사람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민우는 병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안이 나타나기를 바랐지만 끝내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지안도 힘들어서 피하는 것 같았죠. 병원 문을 나서는 민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지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물러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우가 퇴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 업무를 계속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318호 병실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지만 그 방을 지날 때마다 민우의 모습이 떠올랐죠. 지안아, 괜찮아?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지안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은지의 눈에는 그녀가 힘들어한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지안은 잠시 휴식을 위해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이곳에 나와 앉곤 했거든요. 민우와의 추억들이 너무 선명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지안은 누군가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민우가 서 있었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지안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안 씨. 민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와서 놀라셨죠? 지안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사흘 동안 그리워했던 그가 이렇게 나타나다니요. 어떻게? 왜 여기에? 민우는 지안 앞에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지안 씨, 간호사와 환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나고 싶습니다. 지안은 당황했습니다. 민우 씨, 하지만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퇴원하고 사흘 동안 정말 노력했어요. 지안 씨를 잊으려고 그냥 좋은 기억으로만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지안은 민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집에 있어도 심지어 잠들 때도 계속 지한 씨 생각만 났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지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지한 씨, 저는 54살이고 이혼한 남자입니다. 내세울 것도 별로 없어요. 민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한 씨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지한 씨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한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 씨,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주변 시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민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지한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지한은 민우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은 민우 씨가 그리웠어요. 정말요? 민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동안 잊으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지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민우 씨 생각만 계속 났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지한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이제 더 이상 환자와 간호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요. 지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태어난 환자고 지한 씨와는 병원 밖에서 만나는 거니까요. 민우가 안심시켰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지한의 마지막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해준다는 것이 감동적이었거든요. 민우 씨. 지한이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민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한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죠. 정말요? 진짜죠? 민우가 확인했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망설인 걸 후회해요. 지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보다는 설렜거든요. 저 지금 시간 좀 남아요. 지한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선 커피 한잔 할까요?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지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로 향하는 길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한 씨,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도 과거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한 씨와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민우 씨. 이제 우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어갔습니다. 퇴원증 대신 새로운 사랑의 시작 증명서를 품고서 말이죠. 병원에서 만난 환자와 간호사였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이 있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벤치에서 지켜보던 은지는 멀어져가는 두 사람을 보며 복잡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한아, 행복해.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환자와 간호사라는 경계 속에서 시작된 은밀한 만남, 그리고 나이 차이를 넘어선 감정. 그 진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예상치 못한 순간, 특별한 인연을 마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사연이나 주인공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